하나, 둘, 셋. 자, 모두 뭉아. 온 국민 전 세계 모두가 듣기 좋은 라디오를 지향하는 어쩌다 보니 허니도고 라디오 MC 대뭉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금 몇일간에 뵙는 거지요. 사실 어제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놀고 싶은 마음에 방송을 좀 안 한 게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저를 기다려 주실 거라 믿고 왔기 때문에 오늘도 어쩌다 보니 허니도그 라디오로 한번 인사드려 볼까 합니다. 모두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휴가나 방학 잘 보내셨나요? 아직도 즐기시는 중이거나 아직 안 가신 분들이 있으시다고요? 뭐예요, 빨리? 남은 시간을 즐기려면 아직 부족해요. 빨리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 라디오는 나중에 듣는다 생각하고 빨리 나가서 놀아요. 그리고 다 끝나고 돌아와서 라디오를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보내는 한 해의 한 주 휴가는 어느 곳보다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라디오 때문에 또 즐겨야 되는 삶을 즐기지 못한다면은 때로는 라디오를 듣는 것보다 한 주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휴가를 더 재미있게 즐겨보신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봤고요. 이번 주 어쩌다 보니 허니도고 라디오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진짜 오랜만에 게스트가 없이 저 혼자서 진행하는 콘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무술인가 궁금해하실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동안 많은 게스트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콘텐츠를 찍으면서 대화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논란거리도 좀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게스트분을 모집하려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넣고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호객행위라고 해야 될까? 그런 식의 홍보를 했지만 아쉽다고 하면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더는 다른 분들께서 라디오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사실 한 20명 정도 가까이 되는 근 4일로 따지면 5개월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게스트분이 끊임없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 정도쯤의 공백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이라고는 생각은 못했지요. 그래도 언젠가 다시 좀 더 제가 정상 반열에 오르고 다른 분들과 좀 더 교류를 가지게 된다면은 어쩌다 보니 허니도그 라디오에 새로운 게스트분이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게스트로 오는 것 자체를 많이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라디오라는 콘텐츠 자체, 그리고 저챗이라는 콘텐츠 자체가 많이 인기를 끌기 어려운 콘텐츠다 보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일반 학고 스트리머, 흔히 저 같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기 어려운 콘텐츠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 가지고 더 많은 분들께서 지원을 안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아마 2주 안에 3주 안에 또 다른 게스트분과 함께 등장할 예정이니까 그때도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시면서 들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오늘도 한번 공고글도 올렸으니까 라디오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혼자지만 그래도 처음 들었던 노래 이무진의 나는 개똥벌레 멈출 친구가 없네 하면서 노래 들었는데요. 이 노래를 들은 이유가 특별한 건 없고 제가 뭐 강아지 개똥이 뭐 강아지가 있다 똥 쌌다 해서 개똥이 아니라 이제 친구가 오늘 게스트분이 없기 때문에 좀 저랑 비슷한 느낌이 받아가지고 그렇구나라는 느낌을 했습니다. 절대 친구가 없구나 해서가 아니에요. 진정해요. 전 친구가 있지만 그저 모집을 못해서 그런 거니까요. 찐이라니요. 저는 진짜 친구가 있습니다. 이번 휴가도 서울 가서 푹 쉬다 왔기 때문에 그 휴가도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친구랑 같이 놀았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반갑고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으면서 오랜만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어쩌다 보니 허니도그 라디오를 통해서 좀 교류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야 네가 알아? 응? 내가 조만간 디스코드에 휴가 때 뭐하고 놀았는지 올려줄게.
기다려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첫 시작에 앞서서 보통 게스트분이 계시면 항상 하는 게 있죠. 바로 개꿀잼 시간인데요. 오늘 게스트분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하냐는 생각을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어떻게 진행을 할까 조금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평소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말에 대해서 변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변명? 아니, 답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평소 여러분들께서 다른 분들에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거짓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좀 고쳐보는 시간을 가져오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이고요. 바로 개꿀 셀프 시간입니다. 처음 진행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제목은 좀 다르지만 1주년 때 한번 진행해본 콘텐츠입니다. 원래는 시청자분께서 저한테 질문을 던져주는 시간이었는데요. 아마 던져주실 분이 있다면 던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없으시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막 이런저런 답변을 해주시고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확인이 어려웠던 것들을 한번 대답해보는, 평소에 했던 말들을 해명하는 느낌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개꿀 셀프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까요? Let's get it.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하기에 앞서서 시청자분께서 벌써 하나 적어주셨네요. 왜 강아지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기니까 짧게 설명드리면은, 나라는 사람이 불독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평소에. 그러니까 얼굴은 좀 이제 포악하고 못생긴 느낌이 들어도 그 안에서의 또 다른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귀여움? 재미? 그런 거를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데이몽이라고 지었고요. 원래는 처음에 데이몽이라 지었어요. 데이몽이라 지었는데 뭔가 너무 가벼운 거야. 나라는 사람은 현실에서도 좀 무거운데 좀 뒤에서 가벼운 느낌이 든다? 좀 갭 차이를 두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뭉은 어떨까? 또 아래자가 우로 들어가니까 좀 더 묵직한 느낌이 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멍 하는 것보다 뭉, 딱 봐도 내려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데이뭉, 정확히 말하면은 강아지의 날에서 데이뭉이라고 지었죠. 정확히는 복날은 도그 데이지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렇게 특별하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번 라디오 때도 설명드렸고, 바로 다음 질문을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테이뭉은 게이뭉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늘 변명을 하고 넘어가 볼까요? 확실하게. 게이밍이라고 된 게 사실 레인보우 식스라는 FPS 게임에서 남자 둘이서, 정확히 저를 포함해서 어느 방 안에 이제 갇혀서 나올 수 없게 됐는데, 제가 그때 당신 같은 남자를 기다려왔다우 라는 말을 하면서 다음 사람들이 아우 저 게이밍 남자만 밝혀?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게이밍이라는 말이 나온 거지, 평소에 진짜 뭐 남성을 좋아하거나 그런 게 아닌 그냥 어디까지나 콘셉트이 그렇게 처음에 잡혀서 그랬던 거다. 그리고 당시에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저를 놀리는 거를 좀 많이 좋아하셨기 때문에 게이밍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좀 더 교류하기를 원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죠. 그때 당시에는 진짜 흔히 학고들의 특징인 그 시청자들의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딱히 많든 적든 신경 안 쓰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 명 한 명에 따라서 희로애락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다른 분들께서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냥 웃으면서 받아주는 느낌으로 해서 게이밍이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왔고, 시청자분들을 포함한 스트리머분들께서도 아마 저를 게이밍으로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목갱이도 있고 렌님도 있고 유리도 있고, 좀 여성분들 위주로 이제 게이밍을 좀 많이 하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확실하게 남자라고 불러주시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게이뭉 이런 식으로 막 불러주고 하시더라고요. 게이 하신 애가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데이뭉은 게이가 아니고 진짜 이성애자, 즉 여자를 좋아하는 게 맞고요. 어디까지나 게이뭉은 시청자분들께서 만들어준 콘셉트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데이뭉은 나쁘다 라는 말의 진실이 있는데요. 아마 이거는 제 처음 캐릭터 콘셉트 때문에, 그리고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때 했던 태도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왜냐면 초창기 때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나쁘게 말하면은 시청자가 떠나갈 거라는 생각에서 솔직히 말하면 악질이 있든 악질이 없든 그냥 시청자분들하고 좀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 그 사람들이 진짜 심하게 말하거나 욕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말이든 다 이제 "네네네." 하면서 받아들이고 좀 답답해도 참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방송한 지가 2년 가까이가 다 돼 가다 보니까 너무 귀찮은 거야 사실. 맨날 와 가지고 자기 막 뭐 슬프다 뭐하다 얘기했는데 야 하루 이틀 들어 줘야지. 내가 친구 그 잔소리도 못 들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듣는 거에서 이제 "아 그래요?" 하다가 이제 "어허 그만." 얘네들 뭐 이제 때리면 내가 맞고만 있을 줄 알아? 나도 때린다고?" 막 이런 소리를 하면서 어느샌가 제가 이제 좀 더 폭력적인 이미지로 변했지만 사실 저는 '폭력적인 이미지는 지금까지도 크지 않다.' 다른 분도 생각해 봐요. 다른 반 가서 말 한번 잘못하면은 바로 벤다가든가 욕먹든가 둘 중 하나 하는데 그러다 아직까지는 '나는 순진무구하게 여러분들한테 착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여기서 결론은 '대의문은 아직 나쁘지 않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인데 평소 이제 문짱님이라는 스트리머 분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세요. "대이응은 펄이인가?" 라는 얘기인데요. 펄이가 수인이라고 하죠, 흔히. 사람 형태의 동물을 뜻하는데 사람인데 이제 동물 귀가 달린 지금 제 캐릭터를 보고 이제 펄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정확히 저는 펄이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야 돼. 저는 펄이가 아니고 그저 강아지처럼 행동하는 원래는 강아지였는데 너무 이제 귀여운 캐릭터로 잡혀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캐릭터가 필요할 때가 있어서 사람 캐릭터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원래 저의 본캐는 강아지다. 확실하게 강아지입니다 그냥. 펄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강아지가 저의 현재 캐릭터고 게이 펄이는 아닙니다. 알았죠? 그 채팅 절대 읽으면 안 돼. 아무도 보지 말고 자연스럽게 넘겨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 데이밍은 펄이가 아니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에 답변 한번 드려볼 건데요. 데이몽이 만들어진 이유인데 이거는 아까 설명한 것 같아요. 어제 저번 주에도 설명드렸고 도그데이즈라는 말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복날이 영어로 뭔지 몰라서 데이 날이라는 DAY라는 날에 뭉이라는 강아지의 의성어를 넣어서 데이몽을 만드는 겁니다. 아마 도그데이즈라는 뜻을 알았다면 제 닉네임은 또 바뀌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영어를 잘 모르던 시기여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마지막 질문인데 데이묵 님의 추후 방송 계획인데 정확히 말하면은 "평소에 뭐 할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맨날 똑같 잠깐만요. 데이왈이 뭐예요 왈? 왈 여기 짖는 거냐? 장난이고요. 평소에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계획을 할지 저도 솔직히 좀 고민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방송 특히 레인보우 시스 특히 이제 시참 방송 위주의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팔로워분들께서 자기 방송 그게 아니면은 잘 안 오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고민은 현재까지는 동일한 것 같아요. 저챗을 좀 비중을 밀려서 많은 분들과 교류를 좀 하고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이제 시참도 하면서 대화도 좀 하고 그리고 스트리머 분하고 이제 합방하는 뭐 최근에 마인크래프트 같은 그런 합방 채널에 들어가서 많은 분들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스트리머 친후부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시청자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좀 더 늘려보려고 합니다. 뭐 많은 분들께서는 '남자랑 무슨 대화를 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얘기하다 보면 재밌을 수 있으니깐요. 나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의 질문, 정확히는 이제 한 분의 질문도 같이 받아서 6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의 달달한 감미로운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감미롭대 감미가 조미료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부사잖아. 부사가 맞나? 예, 부사, 동사? 아니야, 부사. 부사가 되죠. 꾸며주는 말이니까. 불량 같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불량이라니요. 응?
난 불량이 아니야. 딱 봐. 지금 나의 희철한 모습. 새로 닦은 구두. 앞머리는 꽃가루. 주머니는 풍량. 자, 이 마이크도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믿기지 않는데 이 배경을 그려주시는 배경러께서 진짜 거짓말 치고 제 모니터랑 마이크를 생각보다 비슷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건 진짜 저희 집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비슷하게 만들어줘서 좀 좋게 만들었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옷을 보면 알겠지만 진짜 잘 만들어 주셨거든요. 얼굴에 좀 더 힘을 달라고 했는데 옷에 너무 집중하셨어. 이씨. 우액하지 마. 어? 남자의 목소리에 토하지 말란 말이야. 적응해. 이제부터 적응해야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어쨌든 보통 2주년 정도의 할 법한 질문들에 답변을 드리고 진짜 시청자분들 평소에 말하던 말을 정리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대부분 말들은 진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평소에 시청자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던졌던 말들에 대한 답변을 드렸다 정도로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괜히 맨날 거짓말한다 하지 말고 믿을 때는 믿어보자고요. 알겠죠? 내가 맨날 거짓말하는 건 아니니까요. 시청자 제님께서 게스트는 어디 있나요라고 하시는데 당분간은 게스트분이 없으실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제가 인맥이 딸려가지고 저는 이제 게스트분을 모집하고 있는데 인사 쪽을 통해서 지금 게스트분을 빠르게 모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더 재밌는 분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분을 신청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없네라고 하는데 친구 있습니다. 그저 같이 방송을 할 만한 친구가 없는 거죠.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아시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음 콘텐츠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고요. 오늘은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바로 다음 시간은 개꿀 명언 시간인데요. 이번에 모신 분은 바로 유명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은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라는 명언인데요. 보통 고생 끝에 낙이 온다란 비슷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언가의 삶에 있어서 하고 싶은 것을 이루려고 할 때 많은 포기를 하고 싶으실 거고 이걸 왜 해야 하지? 하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당연한 거다. 나도 했던 거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같은 소리를 하고 하는데요. 진짜 이거 솔직히 말하면 짜증나 죽겠어요. 아니 말이 같지 않은 소리. 아파야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안 아플 수 있으면 안 아파야 되는 거예요. 왜 사서 고생을 합니까? 시대가 지나서 옛날에 사서 고생한다는 말은 진짜 앞에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길을 뚫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 되고 나의 삶을 살고 싶다면은 그럴 수 있지만 나는 평범하게 편하게 살고 싶으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고생하면서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타협을 볼지언정.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루었을 때 받을 보상을 생각해보고 버틸 수 있다면 버텨라. 아니면은 버티지 말고 다른 걸 해라. 라고 하고 싶은 게 제 말이에요. 내가 받을 보상이 1도 안 되는데 고통은 2야. 그럼 그걸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현실이니까. 알겠죠? 뭐 아프니까 일단 살아있으면 확실한데 이거 옛날에 어떤 명언이 있는데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고 무언 말이 있었는데 제가 깜빡깜빡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까먹었습니다. 미안해요. 오늘 바보같이 웃기만 해. 그래도 까먹었어도 나중에 기억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 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버틸 수 있으면 버텨라고 아까 얘기 드렸는데 아니면 이제 포기하란 말을 했더니 나는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라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서 행한 노력보다 보상이 적은 것 같으면 포기하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또 삐딱한 사람들은 그냥 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해봤어요? 난 아닌데?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거면 알아서 해요. 그런 사람들은 조언을 듣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내 인생 잘났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언이라고 할 게 없어. 그 사람들한테는 모든 말이 다 독이고
그냥 모든 말이 그냥 나쁜 것뿐이야. 파코도 어서 와요. 반가워요. 맨날 이야기해도 인생을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좀 잘 참아봐서 성공해 보는 거 어때요? 남의 말을 듣고 맨날 부정적으로 "응 아닌데. 난 그런 적 없는데. 네가 먼저 했는데." 이런 식의 좀 부정적인 말보다는 이제 좀 더 참아 보거나 긍정적으로 수긍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아까 말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는 이 명언을 한번 성공시켜 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그래서 "계몽 인정하시죠?"라고 하셨는데 이거 아까 질문 시간에 얘기했어. "어디까지나 콘셉트일 뿐이고 실제는 아니다."라고.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잠시 노래를 하나 들으면서 갈 건데요. "나 이제 왔는데 벌써 노래 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벌써 저는 30분 가까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평소처럼 잠시 노래를 듣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아마 좀 옛날 분이어서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려요. 바로 CN블루의 외톨이야라는 노래인데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거짓일지 외톨이가 될지, 외톨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노래 들어보고 한번 마음에 추스려 보는 건 어떨까요? CN블루의 외톨이야를 들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세세세세세세세보이 날 터질 것 같아. 오늘의 라디오는 혼자서 한다네. 갑자기 노래가 확 끊겨서 맥이 탁 끊기죠. 여러분들께서는 외톨이가 돼버린 데이몽이 아닌 CN블루의 외톨이야라는 노래를 들어보시면서 두 번 말한 거예요. 아시죠? 오랜만에 저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아마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사료되면서 아까 잠깐 노래를 틀면서 어느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게이묵님과 데이묵님은 다른 사람이에요. 데이묵님도 매주 게이의 라디오를 하시는데요. 이러는데 그분은 존재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상상 속에 있는 거야. 어? 이런 노래 있잖아. 상상 속에 있어 벗어날 수 없는. 여러분들이 맨날 가스라이팅 당하니까 머릿속에 게이몽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그냥 가상 속의 인물이라고 정신 차려. 내가 온전한 사람이야. 알았죠?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게이몽이 아닌 데이몽을 한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스라이팅을 당한 게 아니라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자랑인지는 모르겠다만 잉? 어쨌든 간에 뭐 노래를 들어보는 시간이 잠깐만 이야기하려 했는데 오자마자 게이몽이다 이러고 있네. 에잉? 퇴! 어쨌든 간에 좀 얘기가 계속 산으로 가는데 노래도 들어봤으니까 이번 시간은 개꿀 퀴즈를 해봐야 하는데요. 사실 시청자분들하고 한다기보단 평소에 개꿀 퀴즈는 스트리머 분들하고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튜브용으로 해서 퀴즈를 낼 예정이고요. 선물은 다음 주쯤에 해가지고 아마 다다음 주쯤 해서 한번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퀴즈 시간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견 중에서도 시청자가 퀴즈 내보는 건 어떨까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일단 오늘은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다음 주 중에 한번 공지를 올려서 하실 분들이 계신다면은 진행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가볍게 지적 수준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개꿀 퀴즈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퀴즈 5개를 낼 예정이고요. 퀴즈를 낸 후 10초 정도의 답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10초 정도 후에 말씀드릴 테니까 답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가져온 문제는 유퀴즈에서 가져온 문제들이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유퀴즈를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아마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의미에서 첫 번째 개꿀 퀴즈 질문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르는 경제고요.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거나 부실한 은행의 불안감을 느껴서 고객이 한꺼번에 돈을 찾아가는 대규모 예금 인출 상태인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 가볍게 힌트를 주자면은 작년도쯤에 미국인가 해외 유명한 은행에서도 발생해서 은행이 파산 직전에 몰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최근 대한민국에서도 한 은행에서 이 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다 나서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큰 사건이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초 정도의 시간을 말씀드릴게요. 10, 9, 8, 7, 6, 5, 4, 3, 2, 1. 자, 정답은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아실 거라 알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답은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뱅크런 상태는 말 그대로 그 은행에 부실하거나 느끼거나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낄 때 대규모 인출을 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돈이 더 많이 빠져나가면서 은행이 파산 직전에 몰리거나 아니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등의 행태가 벌어지곤 합니다. IMF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 경제금융 지원 그쪽에 관련된 거니까 완전 다른 거죠. 참고로 그걸 얘기했다면은 1997년도였던 그 IMF 터졌던 시기를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었네요. 그때 한번 연도 퀴즈를 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안 계셨어 가지고 아마 모르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자, 첫 번째 문제 맞추신 분들 계실까요? 아마 맞추셨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최근 뉴스를 많이 봤다는 의미고 못 맞히셨다면은 아마 조금의 상식이 좀 부족했다 생각이 드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뉴스 잘 보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장르는 역사고요. 번지 점프라는 여러분들이 흔히 공포를 느끼는 놀이동산의 재미, 어디 뭐 빠지나 그런 데서 느낄 수 있는 재미 중 하나인 이 놀이기구는 남태평양 원주민들의 땡땡땡에서 비롯되었다는데요. 이 땡땡땡은 어느 의식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식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으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객관식 문제 하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1번 성인식, 2번 혼인식, 3번 추모식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거는 성인식, 혼인식, 추모식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의 답을 맞출지 모르겠지만 한번 10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땡.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초 시간이 딱 지났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답을 맞추셨을까요? 못 맞추신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일단 성인식, 혼인식이라고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추모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답은 성인식이 아닌 혼인식이 아닌 추모식이 정답은 성인식입니다. 바로 1번이 정답인데요. 남태평양 펜테코스트 섬의 원주민들이 매년 봄에 행하던 성인 축제라고 해요. 그들은 성인이 되는 자격 요건으로 체력과 담력을 최우선으로 여겼는데요. 이를 시험하기 위해 발목에 나무줄기 등을 감고 30m 정도 높이의 대나무로 된 탑에서 맨땅을 향해 뛰었고 지상 1m 정도의 높이에서 멈춰야 하는 그야말로 생사결이 걸린 점프를 했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받고 한 남성으로서 그 부족에 이끌어가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뉴질랜드에서 이를 안전한 점프 시설을 갖추고 극한의 스릴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지면서 세계 각국의 인기 스포츠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번지 점프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만들어진 거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번지 점프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두 번째 퀴즈까지 여러분들께서 다 풀어보셨는데 어떻게 두 번째 퀴즈까지 다 맞춰보셨나요? 찍어서 맞추든 아니면 다 맞추든 여러분들께서 맞추셨다면 여러분 운이 좋으시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세 번째 질문 한번 세 번째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퀴즈까지 맞춰 가보자고요. 그래야지 다음번에 여러분들께서 퀴즈를 풀 때 선물을 받아가실 테니까요. 세 번째 퀴즈입니다. 장르는 반려동물입니다. 반려동물이 노란 리본을 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노란 리본을 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반려동물이 노란 리본을 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답은 주관식이기 때문에 한번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란 통닭이라고 하는데 노란 통닭은 임마 맛있지. 아마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은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힌트 없이 바로 가볼 예정이고요. 어떻게 딱 힌트를 줄 수가 없어요. 굳이 말하면은 옐로우 리본 프로젝트라고 옐로우 도구 프로젝트? 뭐 리본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는데 2012년 캐나다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48개국의 실시 중인 글로벌 캠페인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0초를 숫자를 세지 않았지만 10초가 지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답을 말씀드려 볼 건데요. 정답은 노란색 리본을 다는 거의 의미의 정답은 만지지 말아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보통 노란색 리본을 다는 경우는 사람을 보고 짖거나 달려드는 반려견들이 겁이 나서 죄송합니다. 노란 리본을 다는 경우는 뭐 수술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은 사람을 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몸에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강아지들을 위해 이제 만지기보다는 거리를 두음으로써 강아지들을 배려해 주자는 의미입니다. 노란 우산은 중소기업들 도와주는 노란 우산은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거예요. 초록 우산은 존재하지도 않고 알았어? 네이버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세 개의 퀴즈에 대한 답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맞추셨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못 맞힌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번째 퀴즈도 한번 내보도록 할 거예요. 네 번째 퀴즈입니다. 장르는 화폐고요. 1,000원 지폐에 새겨진 인물은 누구일까요? 10, 9, 8, 7, 6, 5, 4, 3, 2, 1, 0, 땡. 네. 일단 제가 넘어가기 전에 또 초록우산이 어린이 재단이라고 하네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2022년도에 어린이 초록우산이라는 게 어린이 재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이제 좀 처음 알았는데 지금 잠시만요.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을 지금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초록우산이 좀 오래됐네요. 이 초록우산을 여러분들께서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린이들을 좀 도와주고 미래를 생각해서 만든 재단이라고 하니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좀 얘기가 돌아와서 1,000원 지폐에 새겨진 인물은 누구일까요의 정답은 누구일까요? 방금 전에 10초가 지났고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정답은 태계 이황 선생님입니다.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도 막 다 있긴 하지만 나중에 퀴즈를 위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태계 이황 선생님 같은 경우에 조선 중계 유학자로 성균관 명류당과 매화와 함께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매화는 태계 이황 선생님이 임종 전까지 챙겼던 가장 좋아하는 나무였다고 해서 같이 그려져 있고요. 천왕권 뒤편에 그려진 개상정곤도라는 그림은 훗날 태계 이황인 선생님이 고향으로 내려가 많은 선비들을 양성해낸 도산서원의 초창기 모습이라고 하네요. 그냥 상식선 아니 한번 들어보는 선에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가 아니고요. 율곡 이 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율곡 이 선생님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분이 5,000원짜리 지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할 때 말씀에 답변을 안 드렸죠. 어떻게 4개까지 정답을 맞추셨나요? 틀린 분들도 계시고 맞힌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5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자, 5번째 퀴즈입니다. 장르는 한국사입니다. 세종대왕님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자, 10초 정도의 시간 후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땡. 자, 세종대왕님의 아버지는 이방원입니다. 정확히는 여러분들 태씨, 태종 태세 문den세 하는데 그냥 태씨라고 하면 당연히 알지 않을까요? 보통 이제 태씨는 태씨가 맞는데 일단은 태종 이방원입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 라디오이기 때문에 시간은 넘어가 보면 또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하지만 역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아야 되니까 많이 모른다고 막 지금 뭐 역사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알아야 돼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정신 차리세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언젠간 망하게 돼 있어. 아시겠죠? 칼방원 이러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의 왕의 인물을 그렇게 함부로 폄하하면 되겠습니까? 잘 말해야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퀴즈의 문제가 끝났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잘 맞추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맞추셨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라디오 때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슬슬 다음으로 콘텐츠로 넘어가 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다음 콘텐츠로 뭘 할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다음 퀴즈? 아니죠. 퀴즈 끝나고 바로 다음 해볼 건 개꿀 포함 시간인데요. 여러분들하고 평소 했던 개꿀 포함은 이제 다른 게스트분께서 읽어줬던 시간이었지만 이번에는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외로운 날 유시화. 살면서 가장 외로운 날 네가 나에게 왔다. 잠긴 마음의 빗장을 열고 내 영혼에 숨결에 수놓은 너의 혼. 나는 너로 인해 새로워지고 너로 인해 행복했다. 그리고 나 살아있는 동안 너로 인해 행복할 것이다. 네. 여러분들도 살면서 때로는 외로운 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살면서 가장 외로운 날, 류시아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 없다고 한다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없다고 하신다면은 행복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외로웠던 순간이 없다는 거는 즉 함께했던 순간이 계속 있었다는 거니까요. 저는 이 시를 듣고 잠깐 자취를 할 때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프고 힘들 때 아무도 없고 누군가에게 연락할 수가 없어 진짜 약을 먹고 침대에서 혼자 그냥 끙끙 앓으면서 버티던 그 시절이 말이에요. 그땐 진짜 있잖아요.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 딴 거보다 힘들었던 게 내가 아픈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고 공감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나 왜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아프지? 왜 들어주는 사람도 없지? 왜 나만 아파야 되지? 왜 저런 애들은 밖에서 안 아프고 놀고 있는데 왜 나는 착하게 사는데 아프지? 막 이런 막 신사한탄 아닌 한탄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잘 생각해 보면 외로움은 진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게 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이 책이나 게임, 운동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해서 잊을 뿐이지 완전한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살면서 가장 외로운 날, 류시와 시인의 시를 읽어보면서 외로웠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없어서 행복했던 시절밖에 기억이 안 나시나요? 우리들은 항상 외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저는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이 시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중에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쩌다 보니 허니도그 라디오가 저 혼자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혼자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진짜 부드럽게 무드 있게 스무스하게 싹 이어졌거든요 지금. 사실 오랜만이에요 저 혼자 라디오를 진행한다는 게. 저번에 한번 라디오가 잠깐 빵꾸 났을 때 같이 진행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 혼자서 무조건적으로 진행을 안 하고 그냥 라디오를 한 주 미루고 그랬었는데 혼자 진행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여러분들하고 조금씩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가지고 좀 더 괜찮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 허니도그 라디오는 혼자 진행하면서 막힘 없이 답답함 없이 잘 진행되었던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채팅에 안 쳐서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채팅을 쳐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잘 됐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혼자 찔려서 하는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 한 주도 힘들지만 뭐 주말이라는 휴식을 맛보기 위해서 남은 3일 수목금 한번 열심히 버텨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장님께서 다 내 덕분이지 라고 하셨는데 뭘 다 내 덕분이에요. 맨날 오면 나보고 펄이라고 하고 펄이 돌아서야 파리 아유, 저는 처음 온 순간부터 기장은 여신 줄 알았다는 분도 계시는데 뒤에 딱 봐도 데이몽의 라디오라고 써 있잖아요. 나의 부르고 탁 뼈다귀에다가 발자국 데이몽 싹 라디오까지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과 오늘도 진짜 재미있는 라디오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뭐 어떤 분들께서는 1시간이 짧아요 이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방송 날로 막는다. 디스코드에서도 막 이런 거 올라오는데 라디오잖아요. 라디오는 짧은 만남에서 긴 여운이 남는 거니까요. 뭐 헛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모두 오늘 라디오 시청해 주시면서 재밌으셨길 바랐고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개몽의 방송은 50분이 충격이라는데 노래 빼면은 40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유튜브 보는 분들은 40분도 길다고 보신 분들이 한두 분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면서 진짜 이제 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오늘 라디오 모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화요일만큼은 저희 라디오를 진행하기 때문에 좀 짧으니까 좀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사실 좀 늦게 오시면은 시참할 때는 모르겠지만 라디오 할 때는 좀 늦어지다 보니까 저랑 인사할 수 있는 시간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은 8시 30분에 대기하고 있다가 9시 반에 저랑 함께 재밌게 대화하고 끝내보자고요. 알았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라디오는 항상 재밌으니까요. 여러분들 못 보시겠지만 저의 손동작은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어요. 나중에 캠을 움직인다면 아마 저의 손동작이 화려하겠죠? 막 개바 말고 뭉바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노래 하나 들으면서 이제 좀 헤어져 보겠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하나가 왔네요. 근데 오늘은 왜 혼자죠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님 있을 때 게스트분은 못 구했어요. 못 구했고요. 아마 당분간은 못 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하고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으면서 오늘 한번 인사드렸으니까 헤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헤어지자고 헤어진다는 소리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좀 더 대하고 싶지만 라디오는 짧고 내일 오세요. 알죠? 그러면은 뭉바해 개바 뭉바 퍼바 하지 말고 뭉바마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들어본 노래는 게스트분께서 문을 박차고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임창정의 문을 여시오 이라는 노래를 아실지 모르겠네요. 한참 잠깐 유행했던 노래인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헤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에 헤어져 보도록 할게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헤어진다는 소리만 1시 5분 얘기하고 있네. 자, 하나 둘 뭉바 해주고요. 하나 둘 셋 뭉바.